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파동이다 라고 이야기되는데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쉬운 단원에는 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지. 어려운 단원은 역학과 에너지, 딱 뭔가 물리적인 용어고요. 2단원 전자기파, 뒤에 물질과 전자기장 이렇게 있잖아. 물질 설명하는 현상 설명하겠다라는 부분 들어가 있으면 좀 쉬워지죠. 물질의 자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파동과 정보통신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에 활용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도 어렵게 가면 어렵게 갈 수 있는데 쉽게 가면 굉장히 쉬워지는 내용이고요. 수능 기점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편안한 단어. 화학으로 이야기하면 2단원, 3단원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래서 점수 얻기가 쉬운 만큼 변별하는 부분들이 아마도 학교들마다 조금씩 유니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좀 수능보다는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파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녀석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가장 줄여서 이야기하면 파가 무슨 뜻이야? 에너지. 동자는 움직일 동, 이동 동자인 거지 에너지의 이동을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마인드맵 그려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 파동 단원에서 첫 번째 모든 단원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야? 물리량들 이야기하는 거지. 이 물리량들 바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현상들을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파동에 관련된 물리량들. 파원이 뭔지, 매질이 뭔지, 진폭이 뭔지, 파작이 뭔지, 전파속력이 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의시켜 두고 나서 이 물리량들을 바탕으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 즉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구나, 4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반사, 두 번째 굴절, 세 번째 간섭, 네 번째 회절. 그래서 이 4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 설명할 때 살펴보다 보니까 바로 얘들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파동의 전파 원리인 무슨 원리? 후이겐스 원리를 친구들이 좀 알고 계셔야지 저 성질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될 것이고요. 물리원에서는 반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절도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 딱 2개야. 굴절이다 라고 하는 녀석과 간섭이다 라고 하는 이 2가지 녀석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테고요. 이걸 또 끊어서 공부해. 왜? 반사와 굴절이 한 묶음이고요. 간섭과 회절이 또 한 묶음이야. 왜 저렇게 한 묶음이 되느냐 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반사와 굴절은 입자에서도 나타나는 성질이고요. 파동에서도 나타나는 성질이란 말이야. 즉 운동량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지. 그런데 파동에서도 나타나더래. 그런데 간섭과 회절은 only 누구만의 성질인 거야? 파동만의 성질인 거야. 그래서 어떠한 녀석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이 관측되면 우리는 무엇이구나? 파동이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고요. 매질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2개를 끊을 수가 있죠. 반사와 굴절은 어디에서? 매질의 경계면, 즉 매질이 달라져야지만 나타나는 거죠. 다른 매질에서 나타나는 거. 간섭과 회절은 어디에서? 동일한 매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매질의 관점으로도 다음과 같이 끊어서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굴절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녀석들이 확장이 되는 거죠. 어디? 굴절의 법칙을 바탕으로 우리는 현상에 이용되는 광통신에 이용되는 녀석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거야? 전반사라고 하는 녀석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거의 하나로 엮여져 있다 보니까 하나로 원래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쌤이 테마로 끊어두는 이유는 수능에서 나오는 형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에서 한 문제, 예에서 한 문제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그냥 끊어서 테마를 잡고 나가는 녀석이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우리가 나갈 부분들은 아마 전반사 끝자락 한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이런 전반사 부분들을 배워서 살펴보다 보니까 현상들을 설명해야 되잖아. 이 전반사가 어디에 관련된 내용인 거야? 통신에 활용되더래. 그럼 그 통신에서 활용되는
부분들을 조금만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 깜찍이 소다로 이야기되는 녀석이 있지. 전자기파. 그래서 쌤의 단원에서 전자기파의 활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소위 이야기해서 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 X선의 특징들, 감마선의 특징들, 가시간선,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통신 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수능에서도 꼭 한 문제 나오고요. 내신에서도 무조건 나오다 보니까 이쪽은 그냥 깜찍이 쏟아 정말 쉽게 외워서 문제 처리하는 부분이어서 뭐 이론 설명은 한 10분, 15분 한 이 정도면 끝나는 부분이니까 그냥 놔두셔도 된답니다. 그래서 얘에서 큰 파트 하나, 얘에서 큰 파트 하나, 얘에서 큰 파트 하나 이렇게 이야기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파동만의 성질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 회절은 언급을 거의 안 할 것이고요. 간섭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 간섭들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녀석이 누구야?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밝혀내었으니까 우리는 누구? 영의 이중 슬릿 실험들, 즉 실험을 통해서 친구들이 저 간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학교 시험에서 내신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게 안 나와. 하지만 내신이다 보니까 쌤이 보강 3세 간섭에 대한 조건들, 얇은 막에 의한 간섭들에 대한 조건들 좀 들어가서 설명할 거야. 왜냐면 한 학교의 타겟층이 아니고 여러 학교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내는 학교들도 있고 안 내는 학교들도 있다 보니까 얘는 좀 들어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섭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고 나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 파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이 빛이라고 하는 녀석이 두 가지 성질들을 가지고 있네. 왜? 굴절이라고 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고 간섭이다 라고 하는 성질들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입자성과 파동성을 다 가지고 있네. 물리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구나? 통일성과 대칭성에 있구나. 그러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 입자들도 예전에는 운동량, 즉 입자적인 성질들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파동성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다 가지고 있네. 그러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도 무엇을 가지고 있겠구나? 운동량뿐만 아니라 파동성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세트로 이제 마지막 테마 20인 거지. 수능으로 치면 그래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빛, 물질의 이중성 두 가지 성질 다 가지고 있다. 굴절도 있고 간섭도 일어나는구나. 물질의 이중성 부분인 녀석인 내용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이중성에서 빛의 입자성을 이야기하는 게 광전 효과 이야기가 될 테고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입자뿐만 아니라 파동성도 가지고 있네. 그래서 물질의 파장들 드브로이의 물질파를 이용해서 전자 현미경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빛의 입자성을 이야기하는 광전 효과 설명하면 3단원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역학하고 다르게 내용이 크게 많지도 않고요. 어렵게 막 수식적으로 낸다라고 하더라도 내기가 좀 힘들어. 왜냐면 고급 수학들이 많이 들어가져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마인드맵의 구조는 파동, 물리량들 배우고 성질 배우고 이것들을 통해서 빛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네. 물질도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네. 이게 3단원의 전체적인 내용이랍니다. 큰 틀로 이야기를 하면 자,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의 이동, 파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 녀석들을 한번 이제 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는 물 위에다가 돌멩이를 던졌더니 진동이 시작되네, 에너지가 시작되네,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 우리는 무엇이다? 파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매질이다 라고 하는 저 녀석, 쌤 굉장히 강조하는 녀석이고요. 매개물질의 줄임말로서 매질은 항상 어디에서? 진동만 하더라.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물가에 다음과 같이 나뭇잎이 떠 있는데 돌멩이를 던진다라고 해서 나뭇잎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뭇잎은 어디로? 위아래로만 하는구나. 진동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상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들 나와 있는 거. 위상,
위치와 상태의 줄임말이거든. 그래서 위치와 상태가 같은 점을 연결한 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다? 파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 이야기하는데 이게 핵심이야. 파동에서 문제 풀 때 매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녀석 한번 살펴봐 봅시다. 자, 뒤에서 먼저 이야기해야 될 거 끄집어서 가지고 옵시다. 자, 우리는 매질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밀한 매질, 절대적으로 소한 매질 이런 게 별로 없다라는 거지. 쌤이 건우를 보고 이 새끼 잘생겼네. 지원아, 의미 있어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지. 벽을 보고 나서 우리 건우 잘생겼네. 이건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매질이다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비교해야지만 뭐 하는 거야? 의미가 있더라. 자,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살펴봐 봅시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 부분들 분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소한 매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녀석과 밀한 매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녀석, 이 두 가지로 항상 구분을 한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상대 굴절률에 대한 내용이고요. 굴절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사까지 써먹을 때 계속 가져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꼭 좀 정리해 두시고 머릿속에 놓아놓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소한 매질하고 우리 밀한 매질을 구분하는 까닭은 누구로 구분하느냐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에너지를 전달하는 속도, 무슨 속도? 전파 속도라고 하는 녀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지. 이게 같은 부피 안에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전파 속도가 우리는 뭐하면 빠르면 소한 매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테고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전파 속도가 느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밀한 매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파 속도에 따라서 이야기되는데 미리 지금 먼저 이야기한다 그랬어. 자, 우리는 에너지를 전달할 때 매개물질, 매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질이 필요한 그러한 파를 보고 탄성파라고 이야기하고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각각의 대표적인 녀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한 내용들? 줄파, 고체에서 그 다음에 물에서 이야기되는 물결파, 액체, 공기에서 주로 나타나는 음파, 소리에 대한 내용들로 이야기를 해 놓으시고요. 전자기파, 비탄성파라고 이야기되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줄파에서 우리는 소한 매질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탄성파는 말 그대로 매질의 탄성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탄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뭐 하더라? 전파 속도가 빠르구나. 그래서 굵은 줄하고 가는 줄 중에 누가 더 탄성이 좋아? 기타 줄을 튀겨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굵은 줄은 웅, 가는 줄은 띵. 가는 줄이 탄성이 더 좋네. 그럼 줄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되는구나? 가는 줄이 탄성이 좋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소한 매질이구나. 이런 식으로 굵은 줄은 상대적으로 가는 줄에 비해서 탄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파 속도, 에너지를 전달하는 속도가 느리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밀한 매질이구나. 물결파 같은 경우에서 누가 탄성이 좋냐? 같은 물인데 탄성 좋고 나쁨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깊은 물 같은 경우에서는 탄성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깊은 물이 소한 매질이네, 전파 속도가 빠르네. 그 다음에 얕은 물이 탄성이 안 좋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리라고 하는 음파에 대한 케이스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어디가 탄성이 제일 좋지? 고체가 탄성이 제일 좋아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체에서가 가장 소한 매질이고요. 밀한 매질은 어디? 공기에서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네요. 비탄성파는 매질이 있으면 오히려 거추장스러워버려. 왜냐하면 매질 필요 없이 스스로가 진동하면서 가다 보니까 뭔가 있으면 더 느려져. 그러다 보니까 공기에서가 비탄성파는 가장 빠르고요. 고체에서가 가장 뭐하는구나? 느리구나. 그래서
탄성파냐 비탄성파냐에 따라서 누구 매질을 이야기할 때 소환 매질이냐 미란 매질이냐 이 부분들이 뭐 하는구나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끌어다 쓰면 누구 우리는 굴절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 굴절률 얼마나 꺾이느냐에 대한 이 정도들을 살펴보는데 소환 매질은 굴절률이 뭐하다? 작다. 미란 매질은 굴절률이 크다. 그래서 이게 구구단처럼 한 세트로 친구들이 나타나 주시면 돼. 어라? 소환 매질이네? 누가 소환 매질인지 미란 매질인지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굴절률로 주어질 수 있고요. 매질로 주어질 수 있고 전파 속도로 주어질 수 있다 보니까 하나의 세트로 가야 돼. 굴절률이 작네, 소환 매질이네, 전파 속도가 빠르네. 그런데 이게 탄성파인지 비탄성파인지에 따라서 누가 소하고 미라고 굴절률이 누가 큰지 작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뭐한다? 살펴봐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야. 전반사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뭐에 대한 것들이 해결돼? 굴절에 대한 내용들이 해결되더라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후이겐스 원리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딱 봐도 이 녀석은 네덜란드 촌뜨기가 뚝에서 계속 물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물결파의 전파 원리를 알게 되었고요. 물결파의 전파 원리를 자신의 이름을 따서 후이겐스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후이겐스 원리를 바탕으로 만행을 저지르는 거죠. 왜냐면 뉴턴이 죽기 전에 사람들이 물어봤단 말이야. 뉴턴님 그러면 빛은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빛은 입자일 것 같아 라고 죽었단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온 유럽 전 세계에 다 빛은 입자다 라는 인식이 세워져 있었어. 그래서 당연한 거지. 왜? 신이 이야기한 거니까. 뉴턴이라고 하는 신이. 그래서 증거도 없는데 뉴턴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이게 두세 기 동안 진행이 된 거지. 그런데 후이겐스가 빛도 입자가 아니고 파동일 것 같은데 내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박을 처음에 한 사람이야. 그래서 뉴턴을 따르던 사람들한테 죽을 뻔하는 거지. 죽을래 이 자식아? 이따위가 뭔데? 뉴턴이 이야기하는 걸 깨. 그런데 이 사실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를 얘가 만든 거지. 그래, 뉴턴이 아무리 똑똑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없는데 빛이 입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네 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이겐스 원리 굉장히 말로 이야기하면 더럽게 복잡합니다. 파면 위에 있는 각 점들이 하나의 새로운 파원의 역할을 해서 파동이 전파되는 원리다. 다 집어치고요. 5글자로 끊습니다. 어떻게? 파면과 누구? 파동의 진행 방향, 파진은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뻑큐 관계가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야? 후이겐스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무슨 방향? 뻑큐 관계.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다음과 같이 우리는 누구 강가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던졌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돌멩이가 떨어진 지점이 파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 파동의 시작점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항상 에너지는 파원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파원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모든 방향으로 지금 다음과 같이 에너지들이 이동해 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게 단 하나, 끝나버리는 거죠. 왜? 후이겐스가 말한 대로 파동의 진행 방향과 위상이 같은 지점들, 파면은 항상 무슨 관계? 뻑큐 관계가 돼 주셔야 되다 보니까 얘는 다음과 같이 파들이 퍼져나가는구나. 왜?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면은 항상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려라 라고 하는 서술형에 대한 형태들은 다 후이겐스 원리로 생각을 해버리시면 다 끝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호이겐스 원리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무슨 관계? 뻑큐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파동을 우리는 분류하는 부분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파동을 분류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자, 첫 번째,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파동으로 이야기가 된답니다. 무슨 파동과 무슨 파동?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 파동이다 라고 이야기되는데 표로 그리면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아,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매질이 꼭 있어야만 돼. 매질이 있어야지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구나. 우리는 무슨 파? 탄성파라고 이야기하고요. 탄성은 역학적인 성질이다 보니까 탄성파와 같은 말이 역학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탄성파, 역학파 다 같은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되는 파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배우는 게 누구야? 소리라고 하는 음파죠. 그래서 음파가 있구나라고 이야기해 놓는 부분이고요. 매질이 없더라도 에너지가 전달되더래. 그래서 매질이 없어도 전달할 수 있는 파동을 보고 우리는 무슨 파? 전자기파. 맞대응 시킨 거니까. 전자기파와 같은 표현이 역학적인 성질이 아니네. 그래서 우리는 비탄성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같은 표현입니다. 전자기파, 비탄성파, 탄성파, 역학파.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누가 있구나? 빛이라고 하는 전자기파가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해놓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분류하는 방법을 살펴보다 보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다 쓰기가 귀찮아. 파동의 진행 방향, 파진방과 매진방이죠. 매질의 진동 방향. 그래서 지금 여기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줄였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럴 때를 무슨 파? 종파라고 이야기를 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파인 녀석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는 용수철 같은 케이스, 용수철들을 수평면에 놓아놓고 좌우로 흔드니까 이 녀석들이 촘촘한 부분 듬성듬성, 촘촘한 부분 듬성듬성, 촘촘한 부분 듬성듬성 다음과 같이 생기네요. 그래서 우리는 파동의 진행의 방향, 이게 에너지의 이동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이란 말이야. 그런데 매질의 진동 방향은 좌우로 흔들리네. 너와 너는 무슨 관계? 나란하죠. 우리는 이런 파를 보고 무슨 파? 종파. 종파의 대표적인 녀석. 그래서 우리는 소리라고 하는 녀석은 종파구나. 지진파로 이야기되면 지진파의 P파는 종파구나. 근데 이 종파와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되는 게 소한 부분, 밀한 부분, 소한 부분, 밀한 부분 생기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파? 소밀파라고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파, 소밀파, 파진방, 매진방의 관계가 뭐했을 때? 나란했을 때. 자, 우리는 그러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무슨 관계? 뻑큐 관계가 돼버리면 그러한 파를 보고 우리는 무슨 파? 횡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테고요. 이 횡파는 모양상 높고 낮음이 생기다 보니까 같은 표현으로 우리는 고적파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횡파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전자기파,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파로 이야기되면 S파 이러한 녀석들인 거죠. 그래서 모양을 그려보시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줄을 위아래로 내가 다음과 같이 진동을 시켰더니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에너지가 이동해 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녀석인 거지. 줄을 내가 위아래로 흔들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매질의 진동 방향은 수직인데 에너지의 이동은 수평으로 가니 너의 관계가 무슨 관계? 뻑큐 관계가 되다 보니까 높고 낮음이 생기는 횡파, 고적파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빛은
비탄성파이면서 무슨 파? 횡파이고요. 소리 같은 녀석은 존파이면서 무슨 파? 탄성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파의 모양에 따라서 이거는 깜찍이 소자니까 파의 모양이 직선이나 평면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구면파라는 소리를 하게 될 테고요. 파의 모양이 직선이야. 그러면 우리는 평면파 이야기하는 거지. 파의 모양인 거야. 그래서 구면파, 평면파, 파의 모양에 따라서도 이야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을 거랍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잘못된 표현 하나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파동의 표현들 보고 바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파동들을 표현했을 때 물리량들 몇 개를 우리는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텐데, 물리량들 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놈의 소밀파는 눈에 잘 안 보여. 눈에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누구를 이용하냐면 펜파를 보통 많이 이용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줄에 막대에다가 줄을 텐션 빵빵빵빵빵빵 당긴 후에 내가 에너지를 주는 지점이 이 지점인 거야. 그럼 너는 무슨 지점인 것이야? 파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얘가 매질의 진동 방향이네. 매진방이네. 매진방을 위아래로 매질의 진동 방향을 수직으로 이야기했더니 파원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방향, 에너지의 이동 방향, 즉 전파 속도의 방향인 거지.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수직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의 모습이 예를 들어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더라. 크게 그리면 되지. 좀스럽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타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어느 한순간에 사진을 찍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동이 시작되는 이 지점이 우리는 보통 무슨 지점? 진동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진동의 중심에서 가장 플러스 방향으로 높은 지점을 보고 우리는 마루라고 하는 표현들, 진동의 중심에서 가장 낮은 변이를 보고 우리는 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를 우리는 무엇이다? 진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테고요. 지학에서 이야기되는 파도의 높이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죠. 지학에서는 파도의 높이를 이야기할 때 물리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마루에서 골까지의 수직거리거든. 즉 파도의 높이가 10m라고 이야기하는 것, 물리에서 이야기하는 것, 진폭이 얼마? 5m. 왜?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이야기해 놓는 녀석이니까요. 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녀석들 나타나게 되는 거지. 파장이다라고 이야기되는 녀석. 파장이 이야기됐다라는 건 파동만의 성질이다 보니까 파장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넌 누구겠구나. 파동성을 이야기하겠구나. 파동성을 설명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리스 소문자로 우리는 보통 람다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의 부분들, 첫 번째, 마루에서 인접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골에서 인접한 골까지의 거리,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연속적인 모양으로 파동이 이야기됐을 때 마루에서 인접한 마루까지의 거리, 골에서 인접한 골까지의 거리, 다 무엇을 의미한다? 파장을 의미한다. 근데 좀 더 이제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 주기 동안 에너지가 이동한 거리다. 또 같은 표현으로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에너지가 이동한 거리다. 그래서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즉 쌤이 이걸 자꾸 위, 아래, 원래 위치
이렇게 위, 아래, 아래, 원래 위치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에너지가 간 거리가 무엇이구나? 파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자, 또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같은 위상이 될 때까지 같은 위상을 가지는 최소 거리, 즉 이 녀석의 위치와 상태와 이 녀석의 위치와 상태가 뭐한 거야? 가장 같은 것이다 보니까 같은 위상을 가지는 지점들 사이에 최소 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같은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기 바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말 그대로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 주기는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 이 진동수에 대한 내용들, 프리퀀시 이야기되는 이 주기와 진동수는 정의를 바탕으로 친구들 하나의 정도 뭐 예시에서 살펴보면 돼. 1초에 3번 진동했대. 우리는 1초에 3번 진동한다. 오, 1초에 3번 진동했네. 몇 헤르츠? 3헤르츠. 왜? 1초에 3번 진동한다. 초당 몇 번 진동하는지, 매질이 몇 번 진동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렸느냐라고 살펴보면 몇 초? 3분의 1초가 걸렸구나.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정의 때문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느냐의 문제다 보니까 주기와 진동수는 항상 무슨 관계? 역수관계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전파 속력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이 전파 속력은 쌤 어떤 책에서는 전파 속도로 있고 어떤 책에서는 전파 속력으로 있는데 그냥 얘는 혼용해도 돼. 역학에서처럼 방향을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느냐로 속도냐 속력이냐 필요 없습니다. 크기만 따지다 보니까 무조건 우리는 전파 속도가 됐건 전파 속력이 됐건 다 같은 표현이야. 전파 속도로 할까? 전파 속도와 진동 속도는 구분을 해 주셔야 돼. 같지가 않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같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같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쌤이 이 녀석, 이 줄을 뭐 할 거야? 매질로 에너지를 전달시킬 거야. 그랬더니 쌤이 이렇게 흔들 때 에너지 이동 속도와 이렇게 이동시킬 때 에너지 이동 속도 누가 더 빨라? 이때가 빨라? 이때가 빨라? 배웠으니까 지원이 대답해 줄 수 있죠? 어디가 더 빠르지? 천천히야? 같죠? 그래서 진동 속도는 에너지의 전달 속도하고 전혀 다른 거야. 매질을 내가 아무리 빨리 진동시켜봤자 이 전파 속도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되냐면 매질이 일정하면 매질이 변하지 않으면 전파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줄이라고 하는 매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시키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진동 속도가 빨라진 거야. 진동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해서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파 속도는 항상 누구하고 연관시켜라? 매질하고. 그래서 매질이 일정하다. 매질이 변함이 없어. 그럼 전파 속도도 뭐 해야 돼? 일정해야 돼. 진동 속도는 전혀 별개일 거야. 그래서 일반 물리 수준으로 올라가면 저 전파 속도와 진동 속도 때문에 페이스 벨로시티하고 그룹 벨로시티, 즉 위상 속도와 군 속도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수능 물리 1이 됐건 물리 2가 됐건 내신이 됐건 진동 속도하고 그걸 구분하는 건 묻지는 않지만 5개념으로 친구들이 이거는 좀 찾아내 주셔야 돼. 그래서 매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전파 속도는 일정하구나. 자, 다시 한번 쌤이 문제 내볼게. 세아야. 세아야. 이 소리하고 세아야!
언제가 전파 속도가 빨라? 똑같지. 왜? 공기라고 하는 매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폭이 크건 작건 진동수가 크건 작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 전파 속도는 늘 누구만 본다? 매질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만 본다. 그래서 전파 속도는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전파 속도이다 보니까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인데 우리는 아까 시간의 대표적인 물리랑 누가 있었어? 주기가 있었죠. 그래서 한 주기 동안 에너지가 진행한 거리가 얼마였었지? 파장이었었지. 그래서 한 주기 동안 에너지가 진행한 거리네.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이다 보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 놓을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 전파 속도는 진동 속도 아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매질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보는 것이고, 이때 이 진동수는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야? 파원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동할 때는 진동수가 변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거야. 파원에서 한번 결정되면 그 진동수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동안 계속해서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런 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지학에서 허블의 법칙 보면 별에서 온 빛이 우리는 적색편이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진동수가 바뀐 거잖아요가 아닙니다. 관측한 결과가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는 파동이 진행하는 동안 뭐 해주셔야 되는구나? 일정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전파 속도가 변했어. 왜 변했지? 매질이 변했으니까. 그럼 매질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 누가 커졌다는 거지? 파장이 길어졌다는 거지. 왜? 진동수는 변할 수가 없으니까. 전파 속도가 느려졌네? 그 말은 파장이 뭐 했구나? 짧아졌구나. 변하는 건 누구? 파장으로 우리가 그 해석 결과들을 나타내는 부분인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물과 얕은 물. 우리 먼 바다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파도들이 넘실넘실 치다가 해안가로 오면 이렇게 치죠. 그 이유는 왜? 깊은 물은 탄성이 좋았거든. 탄성이 좋았기 때문에 깊은 물이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빠르니까 파장이 긴 거였고, 얕은 물에서는 누구? 탄성이 좋지 않으니까 미란 매질이 되어서 전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파장이 뭐였구나? 짧아졌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파 속도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기본 왁구고요. 학교들마다 조금씩 차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쌤이 이거 배운 내용을 다시 수식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저 줄파라고 하는 저 녀석들을 살펴보니까 그럼 줄에서 우리는 소환매질, 미란매질 빠르고 느리고 탄성이 좋고 탄성이 안 좋고 탄성파는 무조건 탄성이 좋을수록 전파 속도가 빠르구나. 그래서 우리는 수식으로 이 전파 속도 부분들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말로 하는 게 더 귀찮으니까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줄파에서 전파 속도는 탄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소환매질 빠르단 말이야. 그럼 줄파에서 탄성을 어떻게 볼까라고 했더니 말 그대로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게 탄성이 좋아? 줄을 느슨하게 한 상태가 탄성이 좋아? 팽팽한 게 좋지. 그래서 이 전파 속도가 줄파 같은 경우에서 줄로 이야기할까? 줄파 같은 경우에서는 누구에 비례하는구나? 텐션, 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뭐 한 거야? 전파 속도가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버스킹 막 공연들 가수들 할 때 길거리에서 막 기타줄 조율하잖아. 왜냐면 그 기타줄 조율하는 게 얘 조율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그래야지 소리의 높낮이가 결정이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같은 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 선밀도, 길이당 질량. 즉 가는 줄이면 질량이 길이당 질량이 작아버리면 더 뭐한 거야? 전파 속도가 빠른 거야. 탄성이 좋은 거야.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루트파. 그래서 탄성이 좋다, 장력이 크면 클수록 줄파의 속도가 빠르다, 소환매질이 된다, 굴절률은 작아진다.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파 속도가 빠르다. 소환 매질이다. 굴절률이 작다. 그래서 이미지로 그리면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네. 얘 굵은 줄이고 얘 가는 줄이야. 그래서 쌤이 얘를 위아래로 진동을 시켰어. 그래서 파원에서 에너지의 이동이 다음과 같으니 수직이죠. 횡파 만들어질 테고요. 극으로 이야기하면 얘는 파장이 길게 나타난다며 얘는 파장이 뭐 해주셔야 돼? 짧게 나타나는 형태가 돼 주셔야 되겠지. 흔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물결파는 굉장히 어려운 녀석입니다. 그래서 저 물결파라고 하는 저 녀석들을 물결파는 누구? 깊이에 비례한다. 깊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탄성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전파 속도가 빠르구나. 자, 탄성파는 근데 한 가지 더 특징들이 있어. 어떤 특징들이냐? 온도가 올라가잖아. 온도. 이건 장력. 온도, 템퍼레처, 우리 T로 이야기하면 온도가 커지면 탄성이 좋아지는 결과하고 똑같아. 왜냐면 우리는 풍선 안에 있는 공기들 살펴볼 때 온도가 낮을 때랑 온도가 높을 때 살펴보면 온도가 높을 때가 기체의 운동들이 활발하다 보니까 더 빵빵하지. 더 탄성이 좋은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커지면 탄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특징들을 가진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리 같은 저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소리에 우리는 음파의 전파 속도도 이야기를 하며 얘도 물리의 아름다움은 통일성과 대칭성이다 보니까 탄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온도가 크면 클수록 나타나는 부분인데 정확히 수치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공기의 밀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실험을 하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풍선에다가 CO2, 이산화탄소를 넣었을 때와 헬륨가스를 넣었을 때 굴절 현상에 의해서 어쩔 때는 잘 들리고 어쩔 때는 잘 안 들리는 일들이 얘 때문입니다. CO2는 밀도가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느려져 버려. 즉 미간 매질이 되겠지만 헬륨가스는 밀도가 작으니까 소환 매질이 되더라.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 위쪽은 온도입니다. 얘는 장력이야. 그 부분들 친구들이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테고요. 수식을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외울 때 저 형태로 외우시는 게 좀 더 모든 부분들 외우는 게 좀 편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고요. 페이지 잠깐 보면 8페이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8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쌤이 수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뿐입니다. 자, 8페이지 보니까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있는 저 내용들이. 미란 매질이다, 소환 매질이다. 그러면 속도가 뭐 하는구나? 느리구나. 속도가 빠르구나. 그러면 소리의 경우에 줄부터 들어갈까? 줄이 굵을수록 미란 매질이래. 굵을수록 미란 매질인 거 알았어. 느슨할수록 무슨 말이야? 텐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텐션 팽팽할수록 무슨 매질? 전파 속도가 빠른 소환 매질. 지금 그 부분들을 수식으로 그냥 정리를 해둔 거야. 저 내용들을. 그래서 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한 거였었지. 줄파에서 텐션이 좋으면 좋을수록 탄성, 줄에 대한 장력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선밀도 이야기해 놓은 것이고요. 물결파에 대한 내용 어떻게? 이 녀석이 깊이, 물의 깊이,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는 장력이 아니고요. 온도, 그 다음에 밀도. 지금 이 부분들 다시 이야기한 녀석이고요. 뒷부분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소리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가 뭐 할수록 바뀌었죠. 밀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으로 좀 고쳐주셔야 돼. 뒷부분도 이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온도가 뭐 할수록 빛도 온도가 크면 클수록 소환 매질이다. 이 부분을 좀 뭐 증명이 아니고 그냥 좀 외워놓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 내용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게 핵심이야. 굴절 전반사의.
자, 이제 실질적인 문제 푸는 법들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능 형태에 대한 문제들, 풀이법들 좀 이제 익혀봅시다. 그림 보자마자 이런 부분들은 다 3단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타임어택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읽고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그림 보고 바로 결정 지어줘야 돼. 위치가 주어져 있네. 그러면 우리는 누구? 파장을 알 수가 있겠구나. X축이 시간이네. 너 누구를 알 수가 있겠구나. 주기를 알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Y축은 무조건 변이이다 보니까 Y축은 다 진폭들은 다 알아낼 수 있어.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해? 문제에서 전파 속도가 10m/s인 파동이 어느 위치, 매질의 한 지점의 위치를 파동의 위치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내었더니 다음과 같았대.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5m다. 그리고 나서 묻지. 주기는 얼마인가 또는 진동수는 얼마인가. 그러면 우리는 전파 속도는 한 주기 동안 에너지가 진행한 거리인데 문제에서 10을 주어줬단 말이야. 그래프에서 위치가 주어져 있으니까 파장이구나. 그럼 파장이 5가 돼야 되니 부분이니까 너는 얼마 돼야 되는구나. 주기는 2분의 1초구나. 그러면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이다 보니까 진동수는 2Hz구나. 이런 식으로. 무조건 두 개를 주게 돼 있어. 그래서 위치일 때는 파장을,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는 주기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문제 바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과 같이 위치가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또 한번 쓰지 뭐. 자, 이제 문제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지.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될 건 파동의 진행 방향 확인해 주셔야 돼. 쌤,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다음과 같이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임의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진 파동이 있었네. 그래서 X축 위치.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칸이 뭐야? 한 파장이겠구나. 왜? 마루에서 인접한 마루까지 위상이 같은 지점들의 최소 거리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에너지의 이동이, 예를 들어 에너지의 이동이 오른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로 그냥 그려버리세요. 근데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는 게 편하냐면 4분의 1주기나 4분의 1 파장으로 끊어서 그려버리는 게 편해.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여기 있던 이 에너지가 이쪽으로 갔겠네. 그래서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4분의 1 주기 동안 이동한 거리로 그리니까 4분의 1 파장만큼 이동했겠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 답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P 지점이야. 그럼 P 지점은 어느 쪽으로 진동해?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매질은 아래쪽으로 진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질이 아래쪽으로 진동하는구나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이 지점이 예를 들어 Q 지점이다 라고 한다면 Q 지점은 누구? 위쪽으로 진동하는구나. 그런데 이 녀석이 이렇게도 보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에너지가 왼쪽으로 이동하더래.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R 지점이라고 이야기할까? R 지점은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위쪽으로 진동을 하는 것이고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하면 아래쪽으로 진동해야지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정보 얻어서 어느 지점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니까 그냥 그려버리시면 돼. 4분의 1 주기로 끊어놓고. 자, 그래서 예제 바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림가는 0일 때의 오른쪽 방향 정해져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 여기도 오른쪽 방향. 10m/s로 나타내고 있고요. 위치 주어져 있네요. 그럼 바로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네. 파장은 얼마구나? 4m구나.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게 뻔한 거지.
전파 속력은 한 주기 동안 에너지가 진행한 거리인데 전파 속력이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는 거야? 10으로 주어져 있고요. 파장이 얼마만큼? 4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주기는 얼마만큼? 0.4초인가? 10분의 4? 5분의 2. 그럼 진동수는 얼마? 2.5Hz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고요. 자, 가봅시다. 0인 순간에 고정된 P 또는 Q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진폭은 얼마인가? 룩 삐꾸냐 안 삐꾸냐의 문제니까 마루나 볼까지의 최대 거리인 거지. 얼마? 2m. A는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기가 얼마? 10분의 4초죠. 5분의 2초니까 그러면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4분의 3주기, 4분의 4주기 3칸이니까 4분의 3주기인 거죠. 그러니까 몇 초? 0.3초. 자, 이 녀석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모양을 그대로 그리시면 돼. 이 녀석 나중에는 이렇게 안 그려도 되는데 처음 연습하실 때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겠네요. 살펴보면 되지. 오른쪽으로 갈 때 P는 위쪽으로 진동해야 되고 Q는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진동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아래쪽으로 진동하는 것이니까 넌 누구구나? Q구나. 그래서 그려서 판단하시면 된다. 학교에서 종파를 횡파로 바꾸는 거 혹시 문제 나왔니? 안 나왔어? 자, 종파, 횡파에 대한 내용들 이것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갈 테니까 좀만 집중합시다. 자, 횡파에서 우리가 마루와 인접한 마루, 골과 인접한 골까지의 거리인 것처럼 종파 역시도 소환 부분과 인접한 소환 부분, 밀한 부분과 인접한 밀한 부분. 이 무엇을 의미한다? 파장을. 그래서 여기까지는 교육과정에서 잘 물어봐. 평가원 문제에서도 저 부분들을 물어보는데 종파를 횡파로 바꾸는 장치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학 드라마 보면 많이 나타나죠. 심장 박동기에 했더니 삐비비비비 운명하셨습니다. 이 장치의 이름이 뭐야? 오실로스코프라는 장치인 거야. 그 오실로스코프는 종파를 우리 눈에 보기 편하게 횡파로 바꾸어주는 녀석이야. 그래서 종파를 횡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내용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갑시다. 자, 비비빅 비비빅 비비빅. 용수철을 수평면에다가 놓아두고 좌우로 흔들었더니 에너지가 누구 매질의 진동 방향과 나란하게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더래. 즉 오른쪽으로 에너지가 이동. 당연히 매질의 진동은 지금 좌우로 매질을 진동시키고 있고 방향이 평행하니까 나란하니까 얘는 종파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용수철들이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밀한 부분, 얘는 듬성듬성 있는 소한 부분, 밀한 부분, 소한 부분, 밀한 부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진폭이 얼마인지 얘가 횡파로 표현 안 되니까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별로 눈에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파를 어떻게 횡파로 바꾸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밀한 부분, 소한 부분, 밀한 부분, 소한 부분, 밀한 부분, 소한 부분.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쌤 밀한 부분이니까 얘는 누구? 마루고요. 소한 부분 골이고요. 마루, 골, 마루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전혀 달라. 자, 왜 그런지 우리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얘는 왜 밀한 부분이 되었을까? 용수철의 진동이 이렇게 모여버리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밀한 부분이 되고 소한 부분은 용수철이 양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소한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에너지가 이동한 방향을 우리는 보통 플러스 방향으로 놓거든요. 그러면 밀한 부분은 진동이 어디에서 어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되네.
소환 부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지점이네. 미란 부분은 항상 매질의 진동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네.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횡파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누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쪽이 지금 횡파로 이야기되면 이게 플러스 진동이고 플러스 y값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진동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부분이 돼? 미란 부분이 돼. 왜 쌤이 진짜 과거 교육과정에 나온 내용이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냐면 안 나오는 학교들이 더 많긴 한데 3단원이 변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희한따꼼한 것들을 내는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는 것이고요. 자, 소환 부분, 미란 부분 살펴보다 보니까 이 녀석도 어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너 무슨 부분이구나? 소환 부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과 에너지의 이동 방향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그대로 다 똑같은 거지. 소환 부분에서 인접한 소환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소환 부분에서 인접한 소환 부분 뭐야? 파장인 거죠. 자, 그래서 종파를 횡파로 바꾸는 방법 하나 정도 머릿속에 넣어 주시고요. 자, 두 문제 풀고 쉬었다 가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위에 거는 이제 보통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아래쪽은 이제 좀 더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 자, 12페이지 예제 그림은 용수철 AB를 따라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의 모습인데 미란 부분 얘는 파장, 얘도 파장. 자, 그러면 식만 한번 써볼까? 같은 길이니까 얘는 파장 2개짜리고 아래쪽은 파장이 몇 개짜리야? 하나, 둘, 세 개네. 미안. 3개짜리. 아래쪽은 얼마? 2개짜리. 파장이네요. 자, 갑시다. A에서의 파동의 진행 방향은 매질의 소밀파니까 당연한 내용인 거죠. 초음파, 음파죠. 소리는 무슨 파? 종파이기 때문에 누구? A처럼 진행돼야 되니까 니은과 틀렸네요. 파동의 진행 속력 살펴보다 보니까 파장의 비가 몇 대 몇인 거야? 2대 3인 거죠. 그러면 전파 속도, 우리는 전파 속도 V는 얼마만큼? F 람다. 왜? 진동수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진동수 놔두고요. A, B 두고 A와 B의 파장의 비가 몇 대면? 2대 3이니까 전파 속도의 비가 몇 대면? 2대 3이구나. 그죠? 그래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A가 누구? B에 비해서 얼마만큼? 3분의 2배가 돼 주셔야 되니까 기준번도 틀렸네요. 이게 정석적인 풀이고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정석적으로 풀 필요성이 없다. 왜? 타임어택 들어가야 되니까. 봐봐. 진동수는 똑같아. 눈 삐꾸냐 안 삐꾸냐 한 거지. A는 파장이 짧고 B는 파장이 길어. 그러면 A가 전파 속도가 느린 거 바로 아는 거죠. 그러면 이건 틀린 거지. 2분의 3배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A가 B보다 느리는데 느린데 어떻게 2분의 3배야? 1보다 작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안 구해. 나중에는. 그냥 바로 얘는 문제 푸는 가닥이야. 자, 두 번째. 이건 내신용입니다. 다음 그림은 종파의 매질의 변이를 Y축, 파동의 진행 방향을 X축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사인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뭘로 좀 친구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냐면 용수철의 진동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편해. 쌤,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다음과 같이 봐봅시다. 우리 용수철을 진동시킬 때 우리는 이 지점을 진폭이 0인 지점을 진동의 중심 또는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하며 평형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이 단어도 가만히 살펴보면 역학하고 연관을 시키면 또 난이도가 스크스크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까지 공기저항 마찰을 무시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진동을 시키고 있었다라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진폭이 얼마? 0. 얘는 진폭이 플러스 A 최대, 진폭이 마이너스 A로 최대. 그러면 이제 따라 나오셔야 돼. 용수철의 진동에서 변이가 최소네. 그러면 속도는 최대야. 변이가 최대네. 속도는 최소야. 양쪽에서 순간 정지할 테니까. 어라? 속도가 최대네. 힘이 최대네 하면 안 돼. 힘이 최소야. 양쪽에서 힘이 최대. 그런데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반대인 거야. 얘는 왼쪽으로 작용한다면 이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힘이 최대인 거지.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가속도가 최소인 지점은 힘이 최소인 지점과 같은 거지. 그래서 이 사실을 친구들이 좀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저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 푸는 게 좀 편해진답니다. 자, 빠바바바바바바바. 가장 미란 부분과 가장 소한 부분을 쓰시오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알아. 진행 방향 오른쪽이네. 이 녀석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눈에 보이시죠? 지금 횡파로 표현되어 있는 것뿐 종파를 횡파로 나타낸 부분이다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된 거 그림으로 이야기할까? 다음과 같이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인데 이렇게 진동하고 있으면 얘는 무슨 부분? 미란 부분인데 미란 부분은 어떻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소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어떻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얘가 소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한 부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A 소한 부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이 소한 부분. 미란 부분은 어떻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이 부분 C겠네. 그래서 너 미란 부분, 너 무슨 부분? 소한 부분. 이건 방금 종파를 횡파로 바꾸어주는 방법에서 우리가 찾아낸 거죠. 두 번째, 매질의 진동 속력이 최대인 것. 이거 보시면 돼. 속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은 진폭이 최소가 되는 지점인 거죠. 그러면 우선 최대인 부분 되려면 A, 왜? 진폭이 0인 거잖아. C, 이 AC 이 중에 걸리겠구나. 왜? 진폭이 최소니까. 저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쌤 저게 왼쪽으로 최대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그리셔야 돼. 4분의 1 주기 끊어놓고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쌤이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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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다음에 모습을 그리면 이렇게 되네요. 그럼 A 녀석은 어느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 아래쪽이지. 근데 이걸 아래쪽은 왼쪽하고 대응시켜지는 거야. 왜냐면 종파니까. 그러니까 얘 왼쪽으로 최대네. 왼쪽으로 최대. C는 위쪽으로 갔네. 플러스 쪽이네. 오른쪽이라는 소리야. 얘는 오른쪽으로 속도 최대. 이 살펴보니까 이도 아래쪽이네. 왼쪽으로 최대. 그래서 매질의 진동 속력이 최대인 녀석은 누구? A, E. 매질의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최대인 방향들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 살펴보면 돼. 그러면 진폭이 최대인 부분을 살펴보겠다라는 거야. 왜? 진폭이 최대일 때 힘이 최대니까. 진폭이 최대인 부분은 두 개 있네요. B와 D. 진폭이 오른쪽일 때 힘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나타나잖아. 그래서 B는 어느 쪽으로? 진폭이 오른쪽이네? 그래서 얘는 왼쪽이야. 얘가 오른쪽이겠죠. 왜냐면 왼쪽으로 대응되는 이 녀석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누구? D.
시험들에서만 나오는 부분인데 미란 부분, 소환 부분 볼 때 맞불 바뀌는 지점으로 찾는다. 전파 속도 이야기 될 때 한번 그려보면 돼. 이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누구? 진폭이 최대인 지점 찾는데 진폭이 오른쪽으로 최대다. 힘은 반대 방향으로 최대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제까지 이야기했고요. 수능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내신용으로 이 정도 그냥 풀 수 있으면 나오면 땡큐인 거고 맞추면 땡큐인 거고 아니면 뭐 많은 거죠. 자, 잠시 쉬었다가 정성적인 접근 부분들 이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